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주연 선생님이에요. 기술과정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부모됨과 임신 출산이에요.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다들 부모님께 감사 편지 썼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대단원 건강한 가족 만들기의 두 번째 중단원 부모됨과 임신 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단원에서는 부모됨의 이해와 준비, 그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내용과 목차랑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내용과 목차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 선생님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서 목차도 살짝 손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크게 안 써도 되고 교과서보다는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랑 그리고 요 수업하는 PPT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중단원 부모됨과 임신 출산. 자,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학습 목표가 4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부모됨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할 수 있다. 셋째, 계획적인 임신의 중요성과 출산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 중 생활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네, 좋아요. 다 같이 따라 읽었죠? 자, 다음은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막연하기만 하고 잘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부모가 된다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된다는 것. 만약 부모가 된다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소년, 소녀였던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어 간다. 그리고
부모가 됨으로써 알게 된 부모. 어때요, 여러분? 뭔가 와닿는 게 있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헤아려질까요? 내가 부모님이 된다면, 내가 부모가 된다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좋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는 부모, 능력 있는 부모, 아이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모,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모,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는 부모,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여 오타가 났네요. 키워줄 수 있는 부모,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부모, 여러 가지 바라는 부모상이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서 다시 부모가 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역사가 이어진다.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하고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책임있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녀의 발달에 따라 현명하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뭐예요? 부모됨의 진정한 의미. 그쵸?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따라 현명하게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도로시 로 놀테의 시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배운 대로 자라는 아이들. 도로시 로 놀테. 꾸지람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우며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수치심을 배우며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시기심을 배우며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며 너그러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며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우며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어떤 걸 느꼈어요? 맞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인성과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사실 요즘 자질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도 20대 어린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학대하고 방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동 학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 갈등이라든지 폭력, 아니면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 관련 문제, 그리고 그 밖에 고용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죠. 그쵸? 아까 봤던 도로시 로 놀테의 시에서 봤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부모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임신 준비, 출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부모됨의 이해와 준비해서 부모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한 과정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만족감과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사회에서 경험하기 힘든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일부가 연장된다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사회적 인정과 지위를 얻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전통 문화 계승 등의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와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 이걸 수치로 뭔가 표현하거나 사회과학적으로 해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자녀를 위한 사랑의 표현, 시간, 에너지, 금전적인 준비 이런 부모로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 니모를 찾아서를 선생님이 잠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니모를 찾아서를 보면서 부모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니모를 찾아서는 아들을 찾아가는 물고기 말린의 여정을 부성애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엔 앤드류 스탠슨만의 참된 부모상과 참교육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죠. 영화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마저 잃은 멀린을 비춥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킨 자식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는 한쪽 지느러미가 작은 니모뿐이죠. 말린은 장애를 지닌 니모가 세상에 의해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그를 보호하려 듭니다. 말린은 니모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You're excited. First day of school, here we go. We're ready to learn, to get some knowledge. Now, what's the one thing we have to remember about the ocean? It's not safe. That's my boy. So, first, we check to see that the coast is clear. We go out and back in. And then we go out and back in. And then one more time. 이 말은 절대 니모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니모가 외부적인 위협에 의해 다치거나 죽는 비극을 한 번 더 맛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장애라는 선천적인 한계를 지닌 니모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상처 입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는 니모를 더 자극하게 되고 말리는 니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니모를 찾기 위해 떠난 말리는 아들과도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물고기 도리를 만나게 됩니다. 도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인 물고기로 자신이 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녀는 이런 신체적인 한계를 지녔음에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리는 도리와 함께하며 그녀와 가까워집니다. 선천적인 한계를 지녔음에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그녀의 성격은 니모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말린과 도리는 고래에게 잡혀먹히게 됩니다. What's going on? 도리는 자신이 고래의 말을 들을 수 있기에 지금이 기회라며 고래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Dory. Dory. I think he says we've stopped. But of course we've stopped. Okay, that one was a little tougher. He either said we should go to the back of the throat, or he wants a root beer float. Of course he wants us to go there. That's eating us. What is going on? I'll check. No more whale. You can't speak whale. Yes, I can. No, you can't. You think you can do these things, but you can't, Nemo. 그녀의 터무니없는 말에 말리는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순간 말리는 자신이 아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말이 아이에겐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말리는 니모가 다른 곳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니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모와 말리는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도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니모는 도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No, Dory. Dad, I know what
to do. Nemo, no! 자신이 목숨 걸어 구했던 아들이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No, I am not gonna lose you again! Dad, there's no time. It's the only way we can save Dory. I can do this. No, you can't! You think you can do these things, but you can't, Nemo! 하지만 말리는 이 순간 니모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I know you can. Lucky fan. 니모는 한쪽 지느러미가 작은 장의 아동이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아내마저 잃은 아버지는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들을 더욱 보호하려 합니다. 말리는 니모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위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니모를 외부적으로 보호했지만 니모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아버지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니모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 니모는 자라고 말리는 늙어갑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할 수 없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넌 할 수 있다고 말한 말린의 부모처럼 부모란 자식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주는 존재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쓰리고 아프다 하지만 그것이 치유될 때 더 강한 새살이 돋듯 아이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Let's go, go! I'm gonna win! Oh, my own son beats me!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부모됨의 의의해서 개인적인 의의와 사회적인 의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인적인 의의. 자아 확장 및 사회적 인정과 지위를 획득한다. 여러분 프린트에 빈칸 같이 채우면서 수업 듣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자, 인간은 부모됨을 통해 부모 자신이 미래로 계속 이어진다고 느끼는 영속감과 자아 확장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음으로 정말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 부부, 그리고 자녀 출산을 통해 부모라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돌보고 애정을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정서적 안정감. 세 번째는 부모됨을 통해 가계를 계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녀를 통해서 가족의 결속력도 강화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자아 성장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명 창조의 기쁨과 자녀 성장과 발달을 도우며 성취감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의 생애 주기별로 요구되는 여러 가업들 속에서 다양한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사회적인 의의예요. 첫 번째,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렇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을 또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다음 세대로 연결한다.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존속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같은 맥락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의의 5가지 살펴봤어요. 네, 두 번째는 부모됨의 동기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대가가 따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부모가 됨으로써 얻는 보상이 그런 대가를 능가한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됨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개인의 특별한 생각이나 태도에 근거를 두고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기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숙명적 동기예요. 첫 번째 숙명적 동기. 숙명적 동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피임을 굉장히 죄악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계 계승을 위해서 자녀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지속이 남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숙명적 동기는 주어진 인간의 운명, 자연의 섭리에 의한 가계 계승, 이런 부모됨이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타적 동기예요. 이타적 동기는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싶은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죠. 그래서 정말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애적 동기예요. 자기애적 동기는 자신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할 정도로 성숙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정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도구적인 동기다. 부모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목표를 자녀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극복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는 유형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더욱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녀를 바라는 부모를 위해서 또 주위 또래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보고 나도 자녀를 갖는 것 이런 것도 도구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온전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키워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고 바르게 인생의 주체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겠죠. 아이는 굉장히 이제 의존적이고 나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부모는 아이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 롤 모델이에요. 그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볼 것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성, 행동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양하며 올바르게 가르치고 장성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계속 환경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와 문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부모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참된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도 아이를 돌보면서 책임과 역할 수행 역량이 발전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우리 프린트 2. 부모의 역할에서 괄호 1번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첫 번째,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적절한 뭐를 제공한다? 그렇죠.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한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역할이겠죠. 두 번째 역할은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한다. 세 번째는 자녀가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렇죠? 교육을 담당한다. 마지막 역할은 자녀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 형성을 돕는다.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서 누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버지의 역할을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함께 참여해서 동등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마지막 빈칸에는 아버지 그리고 양성평등적 관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다 썼을 거라 생각하고요. 프린트 하단에 읽어보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한번 다 집에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빠의 특별한 육아 능력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이에요. 앞서서는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봤고요. 이번에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각각 부모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볼게요. 자, 프린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바로 준비기예요. 준비기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야겠죠. 바람직한 부모상을 정립하고 부모 역할을 연습하고 또 부모가 됨으로써 변화되는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겠고요. 자, 영아기의 부모의 역할은 애착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보육자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아이의 바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돌봄을 통해 생애 발달의 기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고요. 애착과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랑, 적절한 자극, 놀이,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의 욕구를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만족시켜 줌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유아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훈육자의 역할이에요. 자, 이 유아기는 운동 능력의 발달과 또 왕성한 호기심으로 굉장히 아이들의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도와줘야겠죠. 또 지적 능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또래 관계를 잘 살펴서 사회성 발달을 돕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 그리고 적절성과 부적절성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고 이런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은 아동기예요. 아동기는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동의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돕고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격려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지적 발달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일을 했을 때 격려하고 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폭넓은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주장을 양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겠죠. 또 아이들이 이제 성공적인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서 근면성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고요. 가치관의 형성에 기초를 제공하는 이런 시기에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도덕, 생활 전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여러분 시기이죠. 청소년 시기.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애정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친구와 같은 의논 상대가 되어주며 독립심을 키워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청소년 발달적 특징을 좀 부모가 잘 이해해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뚜렷한 신념, 가치,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녀의 변화와 독립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요. 그리고 자녀 행동의 규칙,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더 좋겠고요. 자녀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성인 자녀의 독립을 정서적으로 도와주며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후견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해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성인 대 성인의 상호 존중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후견인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모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됨의 의의를 개인적인 의의와 사회적인 의의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부모됨의 동기 4가지도 알아보았죠. 숙명적 동기, 이타적 동기, 자기애적 동기, 도구적 동기. 다 기억나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까지. 선생님이 지금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엔 혀도 좀 꼬이고 많이 버벅거렸어요. 그쵸? 이해해 주세요. 이번 주 과제는 교과서 26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보기 3번입니다. 교과서 글을 읽고 물음 5가지에 성실하게 답을 달아서 등교 개학 후에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